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교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교육의 본질이 뭘까? 이건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교육이 변할까 얘기하는데요. 변하지 않습니다. 플라톤 시대부터 플라톤의 아카데미부터 뭘 배우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막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그 공장에서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를 길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찍어내듯이 애들을 그냥 뭐 생산해낸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학습이나 배움이란 건 뭐냐면 다른 의미. 배움이란 뭔지, 배움의 주체는 누군지,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학교가 그러려면요 지금처럼 30몇 명씩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유기지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학교당 수수 25명을 넘으면 안 된다. 그거 안 지키는 학교들은요 혁신학교가 아닌 거죠. 저는 단연 고백해요. 그렇게 해놓고는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사람을 안 부릅니다. 다 뭘로 보냐면 번호로. 선생님들이 번호 부르잖아요. 그죠? 애들 이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혁신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 아침에 아침맞이해요. 아침맞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맞이를 하는 게 아이들을 뭐 따뜻하게 뭐 받아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침맞이하면서. 아침맞이하면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걔들이요 익명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고도 안 칩니다. 여러분도 잘 아세요. 네? 여러분 동네에서 사고 안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네에서 막 그냥 술 먹고 노상방뇨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다른 사람 날 알기 때문에. 다른 동네 가면 해요. 또 이런 그런 분들이 그죠? 지긋한 아주 학식도 있고 뭐 인격도 뛰어난 분들이 다른 동네 가면 합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 가면 그죠? 왜 그럴까요? 익명성 안에 숨는 순간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교장님 다 알아보세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들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요 교장 선생님이 되냐면요 문을 열어주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요새 뭐하니? 누구가? 그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가 절대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낮은 나이 연령층.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유치원들 뭐 20m 값씩 짓는 데 있어요. 그건 다 돈 벌려. 그게 공립이 그렇게 짓는다니까요. 미친 짓입니다. 규모 그건요 절대 그건 폭력이다 폭력. 학교도 초등학교도 사실은 크면 안 돼요. 이 학급수가 학년당 뭐 3개, 4개 이 정도 넘어가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당 학생 수가 특히 초등학생은 이제 그래도 뭐 계속 보니까 있지만 중고등학교 가면요 애들이 많으면 걔 이름이 불려집니까? 그냥 번호만 불려지고 그럼 걔는 뭡니까? 그냥 대상이에요 대상. 나와 관계를 같이 하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교사가 끊임없이 관찰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식은 내면화가 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면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죠?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할 때, 현상을 이해할 때 나의 창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창은 뭐냐면 내가 성장한 배경, 나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그죠? 그게 딱 입장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관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양성 뭐 이렇게 하겠는데요.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다양성 이야기하면 절대로 다양성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객관성을 가지게 돼요. 똑같은 그래서 왜 특목고나 사사고가 위험하냐? 그래서 서울대에서 왜 특정 지역 아이들 위주로 선발되는 것이 위험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으면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똑같아요.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게 다 똑같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똑같은 이야기 뿐이 안 합니다. 다른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그죠? 다른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객관화되지 않아요. 그 자기네들 주관성이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배가 왜 일배가 되겠어요? 걔들이 원래 나쁜 애들 아니에요. 다양한 걸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특정한 답을 아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해결책의 모습을 이해해야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일배, 너는 자발, 항상 모르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 연습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독서교육,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한 이야기는 독서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다도감 절대 뽑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다도감 뽑는 건요, 독서교육을 완전히 망치는 길이에요. 애들이 순진하거든요. 그래서요, 절대로 안 읽은 걸 쓰진 않습니다. 그죠? 안 읽은 걸 안 쓰잖아요. 선생님도 안 읽은 거 안 쓰셨죠, 그죠? 학교 다닐 때, 그죠? 옆에 분들 그죠? 네. 아, 저는 이제 상당히 혼란이 와. 상당히 혼란을 와요. 그럼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우리 그렇게 하고 질문을. 아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를 깨는 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일찌감치 익산을 좀 빌려가지고 오늘은 2시간 전에 출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다 와가지고 졸려 차 속에서 졸다 보니까 늦었거든요. 1시간 전에 왔는데. 늦으셨어요? 저는 네, 몰랐습니다. 10분 늦게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5세에서 12세까지 이게 같이 교육일까? 진보적인 사람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적에도 지금 현재 체제나 커리큘럼을 사용해서 그거 안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전제가 바뀌어야 돼. 예.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한국 교육은 지금 이렇게 어린 자녀들 보거나 교육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예요. 정답도 없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씩 두 학급에서 720명 했어요. 그 학교가요 지금 5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선진화돼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산도 엄청 투입됩니다. 예. 돈이 막 추경으로 오고 뭐도 해가지고 처치가 곤란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선거하는 놈들 막 시장 분석 이런 놈들이 거기다 막 무슨 화상영어 뭐 해가지고 돈을 막 수입. 웬만한 시군에서요 100억 200억씩 지원합니다. 돈이 막 넘쳐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 교수님 막 5번, 2번 할 때 저희도 겁나거든요. 저는 73학번에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갈수록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충격적이실 겁니다, 그죠? 아니 그 충격은 이미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혁신학교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혁신학교 뭐 예산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산 그렇게 많이 주면 뭐 누가 못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많이 주면 더 못합니다. 혁신학교는요 예산으로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예산으로 아이들을 죽여요. 아이들을 화상영어니 뭐 시키고 공짜로 막 뭘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강원랜드에 있는 거기 사부 이제 고안 거기 강원랜드가 국민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찔려서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방학 때도 못 쉽니다. 돈 써야 되니까. 아이들 도충 수업 시켜요. 돈 막 강사 불러다가.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학교 나가야 돼요. 애들이 나와있고 돈 쓸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요 정확한 목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배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런 짓을 못합니다. 아이들이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배움이 생깁니다. 문제풀이는요 막 반복하면 되겠죠. 아이들이 뭐 주고 나가다 말면 우리 뭐 요즘 뭐 근로시간을 뭐 저녁 있는 삶 이러면서 그리고 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뭐 휴일 근로시간을 빼고 뭐 저거 뭐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하고 있어요. 학습 노동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럼 근로시간을 줄여야 돼요? 근로시간을 줄여야 더 생산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죠? 아이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시키면요 절대로 아이들이 배움이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동을 하는데도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와
아이들이 공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그 맥락만 기본만 잘 이해하시면요 우리나라 교육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작은 아이들 데리고도 사실은 교육이 안 바뀐다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흑실학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이 뭐 우리 예산 주면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러길래 저기 전남 전북 가보십시오. 학급 당선수 10명 뭐 13명 되는데 바뀝니까? 교육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교육 과정이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 배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철학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철학자가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야 과정도 안 바뀌고 선생님들도 안 바뀌어요. 교사들 믿으십시오. 교사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면 교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되어 온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BS 문제를 안 푼다고 하면요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EBS 그 수능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요즘 고등학생들은 70%는 수능을 안 풉니다. 30% 때문에 EBS 수능을 풀고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수능을 그럼 학부모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이성적으로 행동 안 합니다. 웃기죠, 그죠? 70%가 수능을 안 봐도 되는데 수능 문제를 풀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꾸자고 합니다. 합제도 바꿔야 되고요. 교육의 방향도 다 바꿔야 되고 혁신학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학교 들어서면서 최초로 뭘 교사들이 보기 시작했냐면 교육 과정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교과서만 봤습니다. 교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국가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가르쳐. 딴 거 가르치지 마. 사실은. 왜? 딴 거 가르치면 애들이 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교조에서 뭐 계기 수업하면서 뭐 역사에 대해서 뭐 교과서 안 나오면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이 빨갱이 뭐 세대 교육 시켰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인민이라는 게 우리가 선생님도 교육받고 저도 교육받았지만 우리가 이런 보통 교육을 언제부터 받았을까요? 그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숙련된 노동자가 대량으로 필요하니까 국가가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나갔죠.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죠? 교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민이라는 게 뭐냐? 통치의 대상이거든요. 그죠?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러는데 그 인민들이 문해 능력, 글을 읽는 능력이 생긴 인쇄술 뭐 이런 제가 뭐 그런 전문가 아니니까 대충 간에 그걸 글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생각이. 그러면서 반항하죠. 그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주체로서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형성돼서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인간이 그래서 배우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인간이 배우고 뭔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 질문 생기잖아요. 선생님도 질문 생기잖아요. 그죠? 제 말에 다 동의하라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제 말에 반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10번, 20번 질문하죠. 그죠?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질문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뭔가 읽고 보니까 아니야. 그럼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 밖을 못 벗어나게 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박근혜가 기를 쓰고 그 국정 교과서 역사 국정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 단순히 뭐 국정으로 하면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의도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교육과정을 봐라.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교육과정을 보라고 했더니요. 지금도요.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 장학사로 하는 사람들도 교육과정 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경기도는 5년 내내 저희가 교육감이 어디 가서 저기 무슨 스피치를 할 때마다 반드시 교육과정 수업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육과정 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지금 교육하는 거. 왜냐면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다른 문화, 우리 문화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과정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답 찾기라고 했잖아요. 그걸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치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하면 뭐 애들이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왜 저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우리가 길러내야 돼. 사실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의 시민이 형성된다. 우리는 국민을 길러내야 돼. 시민을 길러내야 돼. 그러니까 독서도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나도강 하니까 그냥 한 페이지 한 줄짜리 책만 읽어요. 네. 그럼 독서하는 교육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어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 형식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가 벗어나자고 하는 게 사실은 혁신학교가 전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만 생각하면 됩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른 업무 안 하고 아이들만 바라보게 하자. 그죠? 그전에 어땠습니까? 수업하다 말고 교사가 애들 나들이 자습해 하고 자기 교육시간 보고할 거 내용 작성하고 그랬어요. 그거 싹 없앴습니다. 혁신학교가. 그거 하면요 큰일 나요 이제는. 그게 사실 학교잖아요. 그죠? 아이가 뭘 하고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교사가 매진을 해야죠. 그래야지 다른 걸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진정한 배움에서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참 뭔가 몰라서 질문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모르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왜냐면 그걸 모르는 걸 자기가 부끄럽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무식한 게 아닙니다. 정보가 없는 건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정보는 뭐 찾아보면 되는 거죠. 진짜 무식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TV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득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아직도 지금 503호가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뭐 종편 어디에서 나오는 그죠? 누가 하는 얘기 그거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무식한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민의 기본 동목은 뭐냐면 저는 비판적 사고로 봅니다. 학교에서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지적 권위에 도전하는 문화를 합니다. 선생님 하는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전문가에게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제 차시간이 11시거든요. 지금 원래 한 너댓 시간씩 막 하는 그 내용이라 표정들이 어두우시면 자, 우리 저기 평화의 때 기억나세요? 네. 금방 할 때, 평화할 때. 네, 평화의 때. 네. 평화의 때 우리 돈 성금 내셨죠? 네. 평화의 때 왜 만들었어요? 안 내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전 냈어요. 아니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전문학자들 뭐 지질학자 무슨 학자들 와가지고 그래프 설명하면서 63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고 생각이 네, 그 설명한 사람이 서울대 총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그 전문가들이 그 짓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죠?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보셨잖아요. 전문가들 그 짓을 해요. 4대강 전문가들 그 짓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전문가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무슨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과학 나쁜 수치가 사람들.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문가라고 뭐 교수 무슨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 다 대부분 선생님같이 그런 분들은 응. 들이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수치를 거성하는 그게 우리 교육의 폐해라고요. 언론 이번 조작 같이 막 나팔 불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물은 흘러가는 게 되겠지. 예. 고정해 놓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 예. 그런데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배운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믿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권위에, 지적 권위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지적 권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누가 방송에 나와서 가지가 좋다라면 뭐 정부의 가지가 다 동나잖아요. 그건 여담이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만 들을 거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철인 통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가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에서요,
그 소 품평하는 그 소 감정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전문가들하고 일반인 500명하고 전문가 10명인가를 모아놓고 소를 쭉 지나가면서 무게를 맞추게 했어요. 나중에 누가 더 정확하게 그 정확한 값을 근접했어요? 일반 평범한 일반인 500명이 더 근접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집단지성 얘기할 때 나오는데 사실 전문가라는 걸 우리가요 너무 그렇게 과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왜 나오냐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절대 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 선생님한테 계속 되들어 질문해 되들어가는 질문하는 거지.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의 교육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뭘 질문했냐고 물어보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자기게 됩니다. 생각이. 근데 우리는 질문할 틈을 안 주잖아요. 속아서 나가야 하고 진도 안 내고 그렇죠. 네. 질문 못하게 해요.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저는 그래서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창의성을 꺾은 건 그래서 그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크게 될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질문이 가능한데 안 합니다. 저도 중학교 이후 넘어가면 못하게 억압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요즘은 또 다르겠지. 제가 다르죠. 아니요. 뭐 좋은 학교 나가지고 초등학교에 지금도 굉장히 활발해요. 발표는 잘합니다. 근데 질문을 안 해요. 그 발표하고 질문하고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애들이 발표를 많이 해요.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그것도 잘하지만 뭐냐면 질문을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왜 그래요? 왜라는 질문을. 그 다음에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그러니까 이 시민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의심하고 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지적 권위에 도전하게 하고요. 다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줘요. 그래서 자, 이 선생님을요 제가 앞에서 보면 앞면만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앞면 보여요, 안 보여요? 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안 보입니다, 그죠? 이 선생님 지금 웃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화내고 계세요? 모르시겠죠, 그죠? 이 선생님 뒷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둘이 서로 뭐예요? 소통을 해야? 그래서 권위에 불복종하는 그러니까 권위에 불복종이 뭐냐면요 외견상 평범한 일을 명백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뭐야 정말로 그래? 구체화해서 그 근원을 캐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여성들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게, 낯설게 하는 훈련. 왜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뭐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 그럼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이슬람 문화를 뭐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슬람 하면 뭐 테러 집단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낯설게 바라고 만드는 건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걸 가지고 하면 되겠죠. 영화를 그러니까 아랍 영화에 그 따뜻한 영화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정확하게 그 아랍 민족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잖아요. 걔네들은 뭐 진짜 고리대금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뭐 부인을 많이 가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부자들만 그렇죠. 그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꿔내려는 철학이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이야기하면 책 가지고 뭐 다른 문화 어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권위에 불복종하는 이런 인간들을 만들어내야 그리고 우모식 이런 애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응? 뭐 상담한다고 그걸 뭐 다 받고 뭐 상담한다고 누나 다 받아서 그 관행이라고 했는데 안 받은 사람 안 받았잖아요. 그럼 관행이 아니죠. 그건 범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했나요? 좀 쉬었다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내죠. 예? 쉬었다가 더 예? 30분까지 하면 돼요? 시간 많이 남았네.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30분까지 오케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 혼자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선생님처럼 마음에 안 드시는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해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거 제가 아니 동의. 들어서 저 교수님 자제분도 대안학교를 갔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대안학교를 주로 이제 요즘은 좀 달랐습니다. 초창기 어떤 사람이 갔냐면은 여기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적인 부모를 둔 사람들 자녀들이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좀 진보적이고 뭐 이렇게 좀 리버럴한 사람들이 대학교 갔다가 다시 털어더라. 네. 그리고 결국 또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또 검정고시 보잖아요. 다시 그게 정규 교과 과정을 다 또 독하게 해야 돼요. 네. 저 그래서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뭐 그래서 뭐 하게 자기가 하고 싶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걔가요 사실 대학을 안 간다 그랬어요. 대학을 안 간다고 일찌감치 대학을 안 가겠다 그랬어요. 가지 마라. 잘 됐다. 땡큐. 학교 얼마 만에 됐는데 그죠? 야, 공부도 하기 싫은 애들이 대학 가는 건 나는 정말 이해 못한다.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알잖아요. 정말 쟤는 왜 왔을까? 쟤는 왜 저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가 정말 가야 되겠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또 그게 또 땡큐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지금 와서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돼서 뭐 그동안 놀았으니까 고생 좀 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검정고시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요 하는 거 보니까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애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걔네도 다 공부하거든요. 쉽게 합니다. 검정고시. 네. 검정고시에서 기본이 60인가 만나면 그거 넘으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 받아요. 이제 대학 시험은 이제 대학 입학 자격을 따기 위한 검정고시는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죠. 지금 이제 그게 남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사실 뭐 보름도 공부 안 하고 내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보다 공부를 더 안 하고 그래도 좋은 성적 나와요. 사실 검정고시를 어렵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들이 그러면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에 뭐 열의가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에 서서요. 제가 도원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저기 담당관은 학원 안 보냈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학원 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제가 깐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깐죽이.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방송이요. 전 교육청, 전 학교에 다 방송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들 공부 못합니다. 진짜 공부 못했어요. 우리 딸도 공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한 걸 갖고 지금 어떤 분이 나한테 뭐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기억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딸이 공부를 못했어요. 안 해서 못했지 뭐 정말 못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걔가요. 그런 성적 압박을 안 줘서 굉장히 창의성이 뛰어난 대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뭐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그런 이제 학교를 갖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대학교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번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의외의 답변을 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학부모들한테 우리 그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요. 저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내가 사는 정책이 맞아 혁신학교 안에서 내가 가서는 막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죠. 그렇지만 방향이 맞으면 사실은 크게 오리 없이 그냥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학생들 면담하면요 저는 면담을 꽤 길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 만나면 항상 그래요. 야, 그냥 좀 힘들면 좀 쉬다가 좀 놀러도 다녀. 야, 니네가 지금 빨리 꼭 사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조바심을 갖지 마라. 니네는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아야 되고 니네한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죠. 세상을 더 많이 겪어보고 자유로운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한 번 했다가 또 얻어보고 새로 해보고 부모님이 뒷받침해 주고 여러 번 되면 해봐라 하고 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딸도요 지금 28인데 이제 대학 졸업했습니다. 중간에요 휴학을 여러 번 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회사도 좀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걔가 뭐 인생에 뭐 저는 싫다 그런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 방향을 예? 부모가 생각이 안 되죠. 네, 좀 자기가 쓰는 자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완전히 초라하든지 그 화려하든지 그 스스로 소동식패를 얼고 부모가 그 소동식패를 이길 수는 없지. 예. 부모는 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죠? 네. 그 인생 살아줄 수도 없고 부모는 이제 사회를 바꾸는데 협력자가 됩니다. 그렇죠. 사회를 바꾸는 협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게 우리 항상 애들한테 내가 그냥 정말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집을 며칠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더 누리고 살겠다고.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더 막는 거지.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많은 경험과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고 있는 게 교육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저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가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교사들 연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공무원 연금이 안전할 거라고 절대 믿지 마시고 그리스 사태를 보십시오. 국가가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뭘 깎습니까? 연금을 깎습니다. 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 공무원이 뭐 안정적이고 야 국가가 다 그렇게 가버리고 아무도 돈 안 벌면 누가 그 연금을 대줄 건데 그죠? 그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와서 도전적으로 경제를 뭐 일으키고 새로운 기업 창업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전 의식을 꺾는 게 뭐냐면 사실 또 교육이에요. 나라 교육. 아무런 얘기 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잘하면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좀 집념도 강하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촛불을 거치고 나서 또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담이지만 우리 그 4.16 뭐 하면서 그죠. 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약속을 지키겠다 얘기해놓고 지금 현역 시스템 나가서 애들 그 죽어 나오는 거 제가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인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걸 고쳐내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 미래는 없는 거고 그걸 만약에 고쳐내고 잘 가면 우리의 국민 우리 이 국가 역량을 보면 충분히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 부송합 시대로 갈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총리가 이제 발표했잖아요. 학점제를 하면서 학점제를 하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요 내신 성적을 절대 등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학점제를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여러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평가를 내잖아요 지금 그죠? 뭐 네? 그러면 1등급은 몇 퍼센트는 4%가 되는 1등급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20명이 하면요 20명이 4% 하면 얼마입니까? 0.8명이죠. 1등급이 나와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인수 학급을 어떻게 하냐면 13명으로 딱 잘라요. 그러면 등급을 안 내야 돼요. 패스 페일만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학점제를 했는데 애들이 별로 안 듣는다. 그럼 애들 그 과목을 안 들어요. 왜? 내신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주죠. 많이 몰리는 과목으로 몰리세요. 그러면 학점제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절대 등급을 해야지만이 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저는 그래서 수능보다는 내신 절대 등급제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책을 수능도 절대 등급하면 좋죠. 저는 원래는 이제 수능은 자격 시험하러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단서정을 뭘 하냐면 당분간은 수능은 30%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왜? 수능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재수생이나 뭐 그리고 그죠? 그 사람들의 반발을 설득하고 눌러가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에 두 개 다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내신 성적 절대 등급으로 하고 고교 서열 체제만 무너뜨리면 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학점제가 성공하면요 고등학교 교육이 살아납니다. 초중고 교육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대학 입시와 무관하게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갈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까지 좀 완성된 그런 교육을 하면 지금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초중고 교육이 모두 다 뭐냐면 입시를 위한 교육이에요. 입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상을 보면 초중고가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초중고 교육이라도 제대로 하면 대학 입시 상관없이 요즘 애들 대학도 안 가는 애들도 많아요. 사실 대학 그렇게 또 중요하다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학점제를 하는 게 방향을 잘 잡았어요. 저도 사실은 학제 개편하면서 학제 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학제 개편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학제 개편을 안 하면 지금 학점제를 하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인프라가 그만큼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점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수업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 수도 학급 학생 수도 줄어들어야 되고 공강 시간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다양한 뭐 동시에 운영 못해요. 그러니까 공강 시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사나 교실 수가 지금의 한 1.5배는 늘어나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도 하면 안 됩니다. 왜? 초중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인프라 남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제 개편을 해야 돼요. 학제 개편을 통해서 사실은 학제 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뭐 중고 통합이나 초중 통합을 통해서 이 인프라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는 계속 더 지어져야 되고 초중은 남아도는 교실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뭐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시민교육. 네. 근데 그만한 돈이 있냐고요. 그만 돈을 투자해야 되냐? 네? 평생교육 시대. 평생교육 시설도 남아돕니다. 자, 평생교육은 뭘로 해야 되냐면요. 국가 돈으로 해야지. 평생교육은 지역의 대학들을 확충해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 대학들은 다 문 닫게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데 실행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자 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청에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소규모 학교 다 문 닫으라고. 뭐 50명 이하 문 닫으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절대 안 닫았습니다. 안 닫고 오히려 키웠어요. 그래서 본교로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살아나면요 지역이 살아나는 거죠. 학교가 죽으면 지역 자체가 완전히 죽어요. 자 어떤 대학이 하나 있어서 그 대학이 한 개 대학에 다 칩시다. 사람들에서 문을 닫아야 돼요.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경제 축이 무너지고 그 사회가 흔들립니다. 그거를 살려서 평생 교육기관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해야죠. 근데 그거 지금 문 닫아서 다 없어지고 나중에 또 이제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이제 평생 교육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그런 시설 지어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 들여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악순환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그런 문제, 대학에서 그런 문제, 그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대학을 살려야 된다. 무조건 살려야 된다. 살리되 그 역할을 평생교육 역할들을 담당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학제 개편을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더 지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실을 더 지어대면 나중에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학생 인구도 너무 많이 줄고 있고 어쩌다 이렇게 왔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이미 수능을 안 보는 애들이 70%를 얘기했죠. 그죠? 70%가 수능을 안 봅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그냥 보는 거예요. 안 봐도 대학 가요. 그래서 학생부가 되는데 이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평가의 신뢰성을 얻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중간식 시험도 부모들이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아이들 창의성을 기르고 어떻게 아이들 생각을 읽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중간식 시험은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애들 객관식 시험 계속 풀리고 일본 이웃나라 일본도요 이제 바꿉니다. IB 도입하면서 주관식 시험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일본이 굉장히 경직된 시스템이에요. 그 일본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영향력이 적용 가능하다. 적용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이제 제한했어요. 자기 자소서를 뭐 돈 주고 써야 된다. 근데 그거 다 헛소문이 가깝습니다. 왜냐면 자소서 아무리 잘 써도요. 애들 면접에서 보면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영향이. 근데 그걸 물론 옛날에 그 소논문 쓰고 이러니까 있었죠. 뭐 부모가 뭐 대학 교수님 자기 친구 교수한테 맡겨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논문 쓰고 그렇게 착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논문 이거 다 없어지고 학교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 중심으로 이제 스케 만들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요 뭐냐면 학생의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과에 생물학과에서 생물에 전혀 관심도 없는 애들이 점수 맞춰서 오면 걔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이 중도 탈락률이 더 높은 거예요. 대학마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도요. 이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보니까 학생부로 들어온 애들이 훨씬 더 학교를 오래 다니거든요. 그럼 그건 뭡니까? 돈하고 지켜내잖아요. 그죠? 걔들 계속 애들 중도 탈락하면 걔들 못 뽑아요. 충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주는 애가 열심히 돈 내주는 애가 좋은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뽑으십시오. 그 애를 뽑아야지 왜 수능에 들어와서 뭐 정말 잘할지도 모르는 애를 뽑겠습니까? 그 실제로 학점도 수능으로 들어온 애보다 학생부로 들어온 애들이 더 학점도 높아요. 선생님 제가 예. 제 생각이 제가 이 질문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큰 아이가. 그런데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보면 정말 비교육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중간 정도 이렇게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 종합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입시 때 어떤 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한테 몰아준다는 거죠. 상을 교내 대회에서. 근데 저희 아이는 공부를 좀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받아오는 상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야, 네가 이런 상도 받아야 돼? 이런 건 다른 애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참여하는데 학교에서 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지금 다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해주려고 하다가 1년 지나서 포기했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 사회에